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키입니다. 전 지난 한 주 정말 오랜만에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100%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텐션도 되찾았죠. 이번 주 들어갑니다. 고고고! 새 영화 소식부터 훑고 가시죠. 얼마 전 톰 홀랜드 주연의 언차티드 예고편이 공개됐죠. 톰이 연기하는 트레저 헌터 네이선 드레이크가 전설의 보물과 고대 도시의 수수께끼를 파헤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 언차티드 시리즈의 영화화 되겠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었는데 게임이 영화로 성공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예고편을 보니까 느낌이 썩 괜찮습니다. 50억 달러 상당의 지도에는 없는 장소를 찾아 떠나는 거미줄 없는 톰 홀랜드, 분석 리뷰를 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마고 로비가 주연하는 바비 영화의 켄 역도 결정이 됐습니다. 바로 라이언 고슬링인데요. 그는 현재 크리스 에반스와 영화 더 그레이맨의 촬영을 마쳤고 블룸하우스의 공포 영화인 울프맨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비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렌즈의 모니카 커티니 콕스가 한때 모니카가 살았던 뉴욕 아파트 동영상을 올렸는데 업로드 2시간 만에 무려 150만 회나 조회수가 터졌네요. 여기서 멜리사는 인더하이츠의 멜리사 바레라죠. 내년 초에 개봉할 호러 영화 스크림 5편에도 함께 출연합니다. Good, how are you? Good, where are you going? I'm just going home. Oh, you're going home? That's weird. I don't think that's your home. I'm happy. I'm actually really happy we joined the screencast, but this is not okay. This is off limits. Come on, or no, Melissa. There's only so much. Come on, go back to the house. All right. I know. 아이노우는 코트니가 프렌즈에서 자주 썼던 대사죠. I know. What? Stop imitating me. Oh, so pathetic. 네, 스크림 5편에서 코트니는 게일 역으로 그대로 출연하고 멜리사는 샘 역으로 나옵니다. 개봉은 미국 기준 2022년 1월 14일이 되겠고요. 영국 왕실 윌리엄 왕자의 아내인 캐서린 비가 달고 있던 액세서리가 화제네요. 얼마 전 캐서린은 자신이 지원을 하고 있는 포워드 트러스트의 캠페인 Taking Action on Addiction의 이벤트에 참석해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캐서린의 패션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죠. 이날 캐서린은 폴로 랄프 로렌의 빨간 캐시미어 터틀넥에 크리스토퍼 케인의 빨간 주름 치마를 입고 나왔는데 난리가 난 건 귀걸이였습니다. 골드 컬러의 트위스트 후프 피어스로 아소스 제품이었는데 가격이 무려 14.5달러, 한화 15,0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었거든요. 아무튼 이 귀걸이는 엄청나게 주문이 폭주 중이고 캐서린은 친숙함을 얻었다는 그런 영화 행오버에 잭 갈리피아나키스가 자기 아들들이 행오버를 본 적이 없으며 아빠가 배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잭은 에미상을 2번이나 수상하고 많은 히트작을 남긴 명 코미디 배우인데요. 올해 52세로 4살과 7살 난 두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내가 어디 도서관에서 사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걔들은 아빠가 배우라는 걸 전혀 모르죠. 행오버를 본 적도 없어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행오버를 좋아해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행오버를 보기 위해 좀 더 어른이 될 필요가 있다고요. 행오버는 R등급으로 코미디를 좋아하시는데 아직 못 보셨다면 한번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폴 워커의 딸 미도우 워커의 결혼식에 빈 디젤 삼촌이 등장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빈 디젤이 폴 워커를 대신해 미도우와 버진 로드를 걸었고 배우 조다나 브루스터도 식에 참석을 했네요. 미도우는 지난 8월 수영장에서 배우 루이스 손튼 앨런과의 약혼을 의미하는 동영상을 올렸고 2개월 만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축하축! 백투더퓨처의 영원한 마티 맥플라이 마이클 제이 폭스가 자신이 앓고 있는 파킨슨 병을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었던 사건에 대해 밝혔습니다. 파킨슨 진단을 받고 집에만 있은 지 7, 8년이 지났을 무렵 파파라치가 내 아파트 앞에서 도대체 뭐하고 자빠졌냐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전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스스로 밖으로 나갔고 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내 병을 알게 되었죠. 라고 말이죠. 마이클은 1991년 29살 때 코미디 영화 도칼리우드 촬영 중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이 1998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2000년엔 마이클 제이 폭스 파킨슨병 연구재단을 설립해 파킨슨병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위한 자금 지원도 하고 있죠. 작년 11월엔 건강에 집중하기 위해 은퇴를 발표했으며 자신의 회고록 미래는 없다, 죽음을 고려하는 낙관론자에서는 배우로서의 일이 나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라며 적어도 지금은 사실상 2번째 은퇴로 모든 건 변하니까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이 내 배우 인생의 끝이라면 끝인 겁니다. 라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 뉴욕 맨해튼에 새롭게 탄생한 최신 어트랙션 서밋. 바닥과 벽이 거울로 되어 있어 정말 환상적인 세계관을 맛볼 수 있는 전망대라는데요. 몰입형 아트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시설은 겐조 디지털이 제작했으며 맨해튼 미드타운에 있는 높이 1400피트의 초고층 빌딩 원 반더빌트의 옥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웹사이트에 공지가 하나 올라와 버립니다. 거울 바닥이나 천장에 속옷이 비칠 수 있으니 최대한 노출을 피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 달라고 권고를 한 것이죠. 알아보니 티켓은 $39에서 $79로 첫날에 방문한 대부분의 참가자가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주었다고 합니다. 종종 상황을 모르고 온 관객에겐 신축성이 있는 검은 바지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린 배우 알렉 볼드윈의 새 영화 러스트의 촬영장에서 벌어진 총기 사고의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제작 관계자가 밝히길 이 영화에 관여하고 있던 스태프들은 촬영에 들어가기까지 현장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모두 피곤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고로 인해 촬영 감독인 하리나 허친스는 사망을 했고 연출 감독 조엘 소우자는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현재까지 고소는 없었고 사건 조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 형사 책임 여부도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 프로덕션이 진짜 총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서가 작성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911 음성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칭 각본 감독이라고 지칭하는 여성이 스태프들이 리허설을 했는데 총이 발사됐고 2명이 다쳤다고 설명했으며 실탄이 장전되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전엔 감독인 조엘 소우자도 성명을 발표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고요. 알렉 볼드윈 역시 세상을 떠난 허친스 촬영 감독을 추모하고 그녀의 유족들을 위해 서포트하고 경찰의 조사에도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최신 법정 기록에 따르면 촬영 당시 알렉 볼드윈은 일반적으로 영화 촬영 시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풀업건을 사용했는데 그게 무려 실탄이 장전된 총이었다죠. 알렉 볼드윈의 조카이자 저스틴 비버의 아내인 헨리 비버도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사랑을 하리나 허친스의 가족에게 보내며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비극입니다. 조엘 소우자 감독의 회복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마음이 부서질 것만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후 하리나 허친스 촬영 감독의 아버지도 딸의 죽음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하리나가 사망했다는 걸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리나의 엄마는 슬픔으로 미쳐버릴 지경이지만 알렉 볼드윈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총을 다루는 전문가들의 책임이죠. 하리나의 아들은 엄마를 잃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3개의 무기가 놓여있던 트레이에서 무기를 직접 고른 것으로 알려진 이 영화의 조연출 데이비드 홀스입니다. 그가 실탄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에 알렉에게 총을 건넸고 알렉이 총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비드 홀스라는 사람이 있던 과거 다른 영화에서 총이 발사되는 사고가 있었고 스텝이 부상당한 뒤에 해고가 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 역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또 하필 알렉이 과거에 남긴 트윗이 퍼지면서 떠들썩해졌는데요. 2017년 9월 22일에 경찰관이 퇴역군인 노숙자와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을 벌이고 경찰관이 노숙자를 쏴서 죽은 일이 있었거든요. 노숙자는 비록 가석방 중이었으나 이 시점에 범죄가 없었음에도 사살이 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었는데요. 경찰관은 정당 방위를 주장했고 나중에 노숙자가 80세 노인을 때려서 사망한 증거가 발견된 후 경찰관은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알렉은 이 뉴스를 인용하면서 누군가를 부당하게 죽이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라고 쓴 적이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본인이 미래를 예언한 셈이라는 등 조심성 없는 멘트들이 튀어나왔지만 대부분은 이건 알렉의 현 상황과 별개이며 화제로 삼을 일이 아니다. 이 사고로 한 사람이 죽었으니 자중해라. 볼드윈이 너무 안타깝다. 그가 얼마나 괴로울지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이런 트윗을 소재로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겠지 라면서 알렉 볼드윈을 옹호하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슈퍼맨 헨리 카빌이 만약 007 제임스 본드라면 어떨까요? 팬들이 만든 딥페이크 비디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80년대에 티모시 달튼이 연기한 제임스 본드의 얼굴을 헨리의 얼굴로 싹 바꾼 건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미 2005년에 다니엘 크레이그와 함께 본드 최종 후보까지 갔던 헨리는 나이가 어린 탓에 탈락했고 2018년에 다시 이 배역을 검토한 적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유력 후보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 케이트 베킨세일의 IQ가 몇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52입니다. 얼마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케이트는 이렇듯 높은 자신의 IQ를 밝혔는데요. 참고로 케이트는 옥스퍼드대에서 프랑스어와 러시아어를 전공하며 옥스퍼드대 연극협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연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IQ는 85에서 115라고 전해지는데요. 케이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케이트는 자신의 IQ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지능이 일하는데 도움이 된 적은 없었어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고 솔직히 방해가 되기도 했어요. 라고 말이죠. 더불어 본인은 할리우드에서 네임드가 되긴 했지만 동세대의 뛰어난 배우들의 성공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지금은 뇌세포가 몇 개 타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자학적인 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케이트 영화 하나 추천합니다. 리빙보이 인 뉴욕. 안 보셨으면 오늘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수 에드 시런이 코로나 양성을 받았네요. 이후 팬들을 향한 장문의 메시지를 올린 에드는 현재 자가 격리 중이라는데요. 사실 에드는 대망의 네 번째 앨범 이퀄스의 발매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공개곡은 UK 차트에서 11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 주에 공식 싱글인 쉬버스도 1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앨범 프로모션으로 인터뷰나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모든 걸 집에서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전히 세계는 오징어 게임의 열기로 뜨거운 가운데 스페인 전역에서 이런 카드가 발견되고 있어서 경찰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스페인 국가경찰은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업적인 포털로 이동하니 주의하십시오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 카드를 스페인 전역에 뿌렸는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에서 루나 러브굿으로 데뷔한 이후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배우 이반나 린치가 자기 혐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해리포터 출연이 확정되자 인터넷엔 안티들의 비난 코멘트가 넘쳐났는데 무려 그중엔 이반나 자신이 쓴 악플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반나는 11살부터 13살까지 거식증이 있었고 회복한 이후에도 심한 자기 혐오에 빠져 있었다며 자신을 향한 악플을 쓰고 그걸 읽는데 몰두했었다고 합니다. 이반나가 그런 행위에 미쳐 있었던 이유는 우선 자신이 먼저 자신을 혐오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슨 말을 들어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어느 날 뭔가를 깨닫고 안티들과 자기 혐오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회고록을 출간하며 이것이야말로 자기 회복의 마지막 단계였다고 말한 이반나의 향후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배우이자 요즘 환경활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엠마 왓슨의 의상이 화제네요. 얼마 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전 미국 부통령 엘고어가 주최한 기후 변화에 대한 이벤트에 참석한 엠마는 패션 디자이너 에밀리아 윅스테드의 의상을 입고 등장. 이 옷은 62%가 재활용 직물로 만들어졌다는데요. 이벤트의 테마에는 딱 맞는 환경을 배려한 의상이지만 이 의상의 특징적인 디자인에 사람들이 주목한 것이죠. 보시다시피 탑스가 엄청 짧은데요. 팬들은 찬반 양론. 엘고어를 만날 거면 속옷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부터 환경 친화적인 옷을 알려줘서 고마워, 엠마의 활동을 지지해 라는 코멘트들이 속출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리버데일에서 주인공 아치 앤드류스를 연기하는 KJ 아파가 커피에 모유를 넣어 마시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KJ는 지난 9월 23일 연인이자 모델인 클라라 사이에 첫 아이를 갖게 되었죠. 두 사람은 2020년 초부터 사귀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결혼을 했다고 알려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올리며 내 아내는 밀크머신이고 난 그걸 아주 좋아해 라고 써서 두 사람이 결혼한 게 아닐까 팬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맛있게 드시는군요. 네. 키아누 리브스가 현재 작업 중인 조닉 4의 스턴트맨 4명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한 게 화제네요. 하나에 1,000만 원이 넘는 롤렉스 썸마를 말이죠. 스턴트팀의 일원인 제레미 마리너스는 선물 받은 시계를 인스타 스토리에 투고하면서 최고의 크랭크업 선물이야 라는 코멘트를 남겼고 키아누가 시계 뒷판에 새긴 메시지,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하는 사진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역시 지구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사람 많이 죽이는 형이네요. 인기 밴드 마룬5의 애덤 리바인 얼마 전 퍼포먼스를 보이던 현장에서 한 여성 팬이 그의 팔을 잡자 그가 보인 반응은 네, 아담은 F워드를 내뱉으며 불쾌한 표정을 드러냈는데요. 그의 이런 반응에 대해 팬들의 은혜를 모른다 라는 의견과 동의 없이 무대에 난입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라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요. 그 당시 깜짝 놀래서 그랬던 것 뿐이고 악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듄의 찬 역을 따내기 위해 이미 출연이 확정되어 있던 티모시 샬라메와 호흡이 잘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케미스트리 리딩을 하게 된 젠다야가 당시 정말 걱정했던 게 입냄새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리딩 직전에 사랑니를 뽑았는데 발치한 부분에 세균 감염이 되고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내내 들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결국 구치 트러블도 없었고 무사히 리딩을 마친 뒤에 배역을 따냈다고 합니다. 원디렉션의 전 멤버인 제인과 인기 모델 지지 하디드가 결별했으며 심지어 제인이 지지의 어머니인 욜란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전 미디어가 일제히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 11월에 공공연히 사귀기 시작, 2년 후인 2018년 3월에 깨진 뒤에 각각의 성명을 발표, 그리고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다 완전히 재결합했고 2020년 9월 첫 아이인 딸 카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은 향후 공동 양육을 해나갈 방침이라는데요. 제이는 트위터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몇 주 전 제 파트너가 부재 중일 때 파트너 중 한 명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했습니다. 이는 사적인 문제이고 지금도 그래야 하지만 아직은 분열이 있긴 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고 딸을 공동 양육하려고 했는데 언론을 통해 퍼졌네요.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카이를 지키고 여자친구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거예요. 라며 끝을 맺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지의 어머니 요란다는 제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제인은 폭력은 없었다 라고 주장하며 단호히 부인했으며 지지 역시 대리인을 통한 성명을 통해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으며 지금은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때 라고 말했는데요. 제인의 폭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유명 틱토커 제인 리베라가 자신의 인스타를 통해 퇴역 군인인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음을 알리며 이런 사진을 올려서 난리가 났네요. 아버지의 관 앞에서 요런 포즈와 복장으로 말이죠. 이 부적절한 사진 투고를 계기로 제인의 인스타와 틱톡 팔로워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제인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상큼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 Flashback to the day that you went away. You said to see your family, but I ran into you yesterday, and you never saw it coming, babe.